전국의 테니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8월 6일 더 테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명지대 박은영 선수 대학대회 첫 정상 등극했던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에서 김도원 기자께서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명지대 박은영 선수가 대학 진학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충계대학 테니스 연맹전 및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8월 4일 강원도 양구 테니스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 충계대학 테니스 연맹전 및 2020년 종별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박은영 선수는 인천대의 박영경 선수를 6대1, 6대1로 물리치며 정상을 차지해 대학대회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대학대회에서 처음으로 단식 정상을 차지한 박은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첫 우승이다.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입을 연 뒤 최진영 감독님과 동료들의 응원과 격려가 많은 힘을 주었다. 특히 신순우선 감독님의 응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뒤 완벽한 디펜스와 관리로 경기를 주도했고 범실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수로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는 한국교통대 이영석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한 남자 단식 결승은 한국교통대의 이영석 선수와 울산대의 이정헌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첫 세트에서는 이영석 선수가 6대4로, 두 번째 세트에서는 이정헌 선수가 7대5로 승리하며 마지막 세트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물고 물리는 공방전을 펼치다 게임 스코어 4대4에서 이영석 선수가 이정헌 선수의 게임을 브레이크시키면서 6대4로 승리하며 남자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의 결승전은 무려 3시간 45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중앙실내 테니스장이 폐쇄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울산에서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유일 사설 실내 테니스장인 중앙실내 테니스장이 개장된 지 15년 만에 폐쇄됩니다. 울산 중구에 소재한 중앙실내 테니스장은 클레이 코트 2면으로 2004년 말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인 2005년 7월에 준공되어 개장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한 사설 실내 테니스장으로 테니스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울산 중앙실내 테니스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꾸준히 모임을 하던 만남클럽을 비롯해 개벽, SG, 구미호, 현선의 회원들에게는 더 진한 아쉬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소영 기자는 전했습니다. 중앙실내 테니스장을 운영을 했던 김성수 대표는 우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누구보다 테니스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다고 테니스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울산 중앙실내 테니스장은 7월 말까지 운영을 한 후 8월 초부터 배드민턴 구장으로 공사를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 중앙실내 테니스장이 폐쇄되게 되면 울산에는 2007년에 준공된 울산 동구 봉수로 위치한 울산과학대학 동부 캠퍼스 내 앙투카 5면을 보유하고 있는 아산체육관 이용시설인 실내 테니스 코트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드리드 오픈이 코로나19로 취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무투아 마드리드 오픈 마스터즈 1000 시리즈입니다. 클레이 시즌에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매년 5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9월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에서 친목 모임을 10명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시해야 한 영향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내년 대회 2021년 대회죠.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카자 마기카에서 열립니다. 마드리드죠. 안드레아 가우덴지 ATP 의장 그리고 WTA 회장금 CEO인 스티브 사이먼이 마드리드 오픈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US 오픈 소식입니다.
세계 랭킹 2위인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US 오픈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랜드슬램 19회 우승자이자 US 오픈의 4회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라파엘 나달은 US 오픈 및 웨스턴 서든 오픈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나달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컨트롤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이 US 오픈에 출전하지 않는 이유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밝혔습니다. 사실 라파엘 나달이 US 오픈에 출전할 것인지 아닌지 전문가들은 관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오픈이 US 오픈의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과연 나달이 프랑스 오픈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US 오픈까지 뛰면서 프랑스 오픈을 뛸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었기 때문입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올림픽 우승까지 골든슬램을 달성한 라파엘 나달. US 오픈에서 4회 우승을 했지만 사실 라파엘 나달에게는 US 오픈보다는 프랑스 오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흑신이라고 불리는 만큼 라파엘 나달은 프랑스 오픈에서 총 12회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 한 대회에 12회 우승, 전대 의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나달입니다.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라파엘 나달이 프랑스 오픈에 집중할지 아니면 US 오픈까지 뛰면서 무리를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었고 결국은 라파엘 나달이 US 오픈을 포기를 하고 프랑스 오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US 오픈은 8월 30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프랑스 오픈이 진행이 됩니다. US 오픈 이야기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DA가 어제 US 오픈 상금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USDA는 미국 테니스협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테니스협회는 KTA입니다. USDA가 발표한 US 오픈 상금 규모, 올해 US 오픈 총 상금은 5,34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33억 원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5,700만 달러였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360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에서 6% 정도 됩니다. 4대 그랜드슬램 중 가장 높은 상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US 오픈. 그런데 왜 지난해에 비해서 상금이 줄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USDA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선수 구제에 760만 달러를 기부를 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대회 상금으로 먹고 사는 선수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자, USDA가 발표한 대외적인 명분, 선수 구제에 대해 760만 달러를 기부한 것 외에도 아마도 상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US 오픈이 무관중 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무관중 대회, 관중 입장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 단식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 35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4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22% 정도 됩니다. 단식 1라운드 상금은 6만 1,000달러입니다. 지난해는 5,800달러였습니다. 5만 8천 달러, 죄송합니다. 지난해 5만 8천 달러였는데 올해 6만 1,000달러. 단식 우승 상금이 약 6% 정도 줄었는데 1라운드 상금은 늘었습니다. 5% 정도 늘었습니다. 이 3라운드 상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후 상박의 구조입니다. 즉, 높은 사람들에게는 상금을 줄이고 랭킹이 낮은 1라운드에 떨어진 선수들을 위해서는 상금 규모를 높였습니다. 최근 그랜드슬램을 비롯한 투어 대회의 상금 기조가 이렇습니다. 투어 대회의 상금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한 높은 랭킹의 선수들에게는 상금을 많이 높이지 않습니다. 인상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랭킹이 낮은 선수들, 보통 1, 2라운드에 떨어지는 선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수들을 위해서는 상금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물론 수박이 한 바퀴 구르는 거하고 참외가 한 바퀴 구르는 거하고는 구르는 거리가 다릅니다. 똑같은 5%라도 우승 상금의 5%와 1라운드 상금의 5%는 차이가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후 상박, 랭킹이 낮은 선수들을 위한 1, 2라운드 상금을 올리는 그 기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측에 US 오픈 프라이즈 머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 우승자죠. 싱글 단식 우승자가 3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복식 우승자는 40만 달러입니다. 300만 달러 35억 6천만원, 40만 달러 약 5억이 좀 안됩니다. 상금의 차이가 무지무지하죠. 런너 결승 진출자입니다. 준우승자 150만 달러입니다. 우승자에 비해서 2분의 1입니다. 세미파이널리스트 4강 진출자입니다. 80만 달러. 쿼터 파이널리스트 8강 진출자 42만 5천 달러. 16강 25만 달러. 32강 16만 달러. 64강 10만 달러. 128강 본선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6만 1천 달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라운드 올라갈수록 상금 규모는 약 배씩 높아집니다. 물론 더 위로 올라가면 40% 정도, 50% 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2배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순우 선수 지난해 US 오픈에 본선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진출을 했고 2라운드 외에는 안타깝게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랭킹이 70위. 권순우 선수가 US 오픈에 이름만 올리면 본선 1라운드에 자동 진출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리고 그리고 코트에서 출전하기만 하면 7,200만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선수들이 상금을 받는 규정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에 본인 이름을 올렸어도 선수가 코트에 출전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이 진출한 라운드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으려면 그 코트에서 게임을 뛰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선수가 본선 1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뛰어서 상대편 선수를 이기고 2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2라운드에 전혀 절대적으로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고 기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2라운드 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1라운드 상금만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상을 당했어도 코트에 나와서 웜업을 하고 첫 게임을 시작을 하고 기권을 하면 2라운드에 진출한 상금을 받습니다. 선수들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그 라운드에 해당 코트에 가서 경기를 조금이라도 뛰었는가 안 뛰었는가에 따라서 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파엘 나달이 US 오픈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빅3 중 유일하게 조코비치만 US 오픈에 출전을 합니다. 빅3 잘 아시겠지만 노박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 로저 페더러를 이루는 말입니다. 빅3 이전에 빅4가 있었습니다. 이 빅3와 앤디 머레이까지 포함해서 총 4명 빅4입니다. 앤디 머레이 전 세계 랭킹 1위이자 런던 올림픽 우승자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윈블던에서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영국 테니스인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줬던 선수입니다. 앤디 머레이 올 US 오픈에서는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와일드 카드를 받아서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박 조코비치 총 17회 그랜드슬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총 18번째 우승 타이틀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US 오픈은 현재까지 3번째 우승을 들어 올렸습니다. 2011년, 2015년, 2018년. 올해 들어 1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ATP컵 그리고 이어진 오스트레일리안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두바이 오픈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총 이 세 대회에서 18번의 경기 중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작년에 랭킹 1위를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연말에 마지막에 노박 조코비치에게 뒤집어지면서 랭킹 1위를 내주고
연말 랭킹 2위로 2019년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랭킹 1위, 자신의 영광의 랭킹 1위 자리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픽3 중 페데러와 나달이 US 오픈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조코비치의 US 오픈 우승 확률이 높아졌을까요? 그러나 조코비치가 US 오픈에 우승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앤디 머레이, 아직 부상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앤디 머레이는 조코비치의 적수가 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그러나 세계 랭킹 3위 도미니크 팀, 5위 다니엘 메드베데프, 6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7위 알렉산더 즈베레프 등 쑥쑥 커나가고 있는 신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톱10에 들어있는 선수들입니다. 도미니크 팀, 올해 2020년도에 호주 오픈에서 노박 조코비치 본인과 결승에 맞붙은 선수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 프랑스 오픈 준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2019년 그랜드 슬램과 맞먹는 인디언 웰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을 대체할 선수로 자라나다가 지금은 하드 코트에서도 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도미니크 팀입니다. 세계 랭킹 5위 다니엘 메드베데프, 2019년 US 오픈 준우승자입니다. 라펠 나달과 결승에 붙었었습니다. 2019년에 신시내티와 상하이 마스터즈, 두 개의 상하이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큰 키에 서브 좋고 디펜스 좋고 전천후 선수입니다. 변칙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입니다만 갑자기 하드히터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작년 런던 파이널에서 우승을 하면서 2019년 챔피언이 됐습년입니다. 2018년에는 정연이 우승했던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넥스트젠에서 우승을 했고 2019년에서는 성인 무대인 ATP 파이널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주니어와 성인 무대를 연속해서 제패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입니다. 알렉산더 즈베레프, 올해 23살입니다. 잘생긴 외모로 테니스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지만 ATP 1000 시리즈, 마스터즈 시리즈에서는 지금까지 3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입니다. 조코비치, 현재 세계 랭킹 1위, 아울러 US 오픈에 우승할 가망성이 가장 높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여기 젊은 4명의 선수들이 조코비치의 우승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이번 US 오픈은 매우 기대되게 하는 대회입니다. 오늘의 뉴스 기술편에서는 노박 조코비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박 조코비치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노박 조코비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결점 사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못하는 샷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샷이 하이 레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샷이 좋은 것 중에서도 조코비치의 유연성 그리고 코트 커버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현 선수 역시 우리나라 정현 선수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갔었죠. 정현 선수 역시 코트 커버 능력 톱 플레이어다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 있다가 상대편을 샷을 치기 위해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을 했다가 다시 A라는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샷의 끝은 임팩트 후 피니시가 아니라 피니시까지 끝나면서 자신이 찾던 제자리로 돌아와서 상대편의 볼이 어디로 날아올 것인지 자리를 잘 찾는 것까지가 샷의 끝입니다. 샷의 마지막은 라켓의 피니시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게 피니시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리커버리 능력은 발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코비치의 리커버리가 좋은 이유는 러닝 스트로크를 할 때 발끝을 전방을 향해 놓는 것입니다. 전방이라는 것은 네트를 향해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끝을 베이스라인에 평행하게 놓을수록 리커버리 속도는 늦어집니다. 무게 중심을 잃지 않았다면 모를까 상대편의 샷을 따라가면서 치는 러닝 스트로크, 무게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쪽으로 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발끝입니다. 물론 정말 상대편의 볼이 사이드라인 가까이 떨어져서 최대한 팔을 뻗고 다리를 뻗어봤었습니다만 닿지 않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랠리가 가능한 정도의 샷에서 조코비치는 항상 발끝이 네트를 향해 있습니다. 발끝이 베이스라인과 평행할 때와 발끝이 네트를 향해서 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동호인 대회 소식입니다. 제23회 ATRC 하나축구배 혼합복식이 9월 12일 날 창원 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립니다. 전국대회가 아닌 영남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만 20세 이상 영남거주 동호인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ATRC 하나축구배 혼합복식 예선 탈락이 없습니다. 세 팀이 풀리그로 조순위 결정전을 합니다. 페널티 적용이 있습니다. 출전 호명 후 5분 경과 시 한 게임을 잃게 됩니다. 15분이 경과하면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됩니다. 6대 0으로 경기 결과가 기록이 됩니다. 참가품 더테니스 양말이 주어집니다. 가성비 최고, 품질 최고인 더테니스 양말 ATRC 하나축구배 우리 더테니스 양말을 참가품으로 선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원에서 권용주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경북 트림밸리 동호인 테니스 대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대회로 개최를 했지만 이번에는 B랭킹 대회로 영남권 대회로 축소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입니다. 8월 31일 전국 신인부, 국화부 그리고 9월 4일 개나리부, 남자 오픈부 이렇게 4개의 부서로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신청 사이트 열자마자 전국 신인부와 개나리부 며칠 만에 다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더 테니스 양말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아 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테니스 양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최고입니다. 품질 최고입니다. 국내 어떤 양말에 견주어서 결코 품질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김천배를 아주 잘 치렀던 김천 테니스협회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이 걸음은 한 인간에겐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겐 커다란 도약이다.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더 테니스가 시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비록 작은 걸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동호인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 걸음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우리 더 테니스 기자들에겐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테니스 방국종이었습니다.